저는 오늘 디퓨전 겐이라는 논문을 가져왔고요. 이름에서 보다시피 그냥 디퓨전이랑 겐이랑 어떻게 하면 잘 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한 논문이고, 되게 사실 좋은 모델들이 나오면 그거를 앙상블하는 건 되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사실 그렇게 새로운 논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합치는 과정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서 공유하고자 오늘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CLR에 2023년에 나왔던 논문이고 인용수가 한 184 정도 되는 논문입니다. 우선은 인트로덕션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겐을 베이스로 해서 디퓨전의 프로세스를 가져오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베이스 모델은 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겐의 기존 문제점을 보고 갈게요. 겐이 우선 나온 지도 오래됐고요. 한 17년? 뭐 16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나온 지도 이제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되게 사랑받고 예쁨 받는 그 생성형 모델이지만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모델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옵티마이즈 시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도 어려운데 둘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 다음 컨버전스가 되게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 훈련이 스테이블하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모드 붕괴, 모드 콜랩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밑에 피규어로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 생성을 하고자 했을 때 우선 저희가 원하는 트레인 데이터는 지금 1부터 9까지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로 생성되는 걸 보면 뭐 0이나 1밖에 지금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모델이 되게 쉬운 패턴만을 학습을 하거나 딱 정해진 클래스만을 학습을 하는 거를 모드 붕괴라고 하는데, 이 겐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난 한 5년, 10년간 풀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고, 그 중에 찾은 이제 가장 간단한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스턴스 노이즈를 넣어주는 겁니다. 인스턴스 노이즈를 넣어주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겐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 모드 붕괴가 나타나는 거는 당연히 제너레이터의 문제가 되겠죠. 제너레이터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 강해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 노이즈를 넣어준다는 것 자체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 강해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에 노이즈가 섞이면 좀 더 어려워지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류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럼 그동안 이제 제너레이터는 조금 더 학습을 하면 되니까 이게 가장 심플한 솔루션인데, 아직까지도 적당한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서 아직까지 그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제로 센터드 그레디언트 페널티라는 게 있어서, 그냥 우리 로스를 줄 때 페널티를 줘서 어떻게 노이즈를 좀 어느 정도 그 페널티를 추가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이 트레인 그 과정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게 결국에는 퍼포먼스를 제한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결국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나온 논문이 바로 디퓨전 겐입니다. 그래서 얘는 겐인데 이 노이즈를 넣는 단계를 디퓨전 프로세스를 따라가자라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지금 이 디퓨전, 저희가 원래 하던 그 디퓨전 프로세스에 따라서 노이즈를 조금씩 넣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가 이제 실제 데이터, 아저씨 얼굴 있는 게 실제 데이터고, 밑에 여성분 있는 게 이제 생성된 데이터인데, 이 둘에 대해서 똑같은 프로세스로 노이즈를 넣어줘요. 그럼 이 모든 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첫 번째 이제 남자 얼굴, 여자 얼굴 첫 번째에 있는 거는 되게 애한테는 쉬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얘가 진짜다, 가짜다 찾기가 되게 쉬울 수가 있는데, 이제 T가 점점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노이즈가 점점 세질수록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걸 구분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끝에 보면, 왜냐면 완벽한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게 조금 더 어려운 샘플을 주고자 하는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리리미너리로 디퓨전과 겐이 들어가 있고, 되게 간단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서 사용되는 식만 보고 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고요. 다음 오브젝티브 펑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닌맥스 게임이 있죠. 그래서 그 하단에 지금 식이 들어가 있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동시에 옵티마이즈 시키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식만 가져왔는데 우선 첫 번째 포워드 디퓨전 체인 같은 경우에는 x0부터 시작을 해서 그 라지 t 스텝까지 노이즈를 점차 추가하는 단계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식이 xt-1이 주어졌을 때 xt로 가는 거는 이만큼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샘플링해서 넣겠다는 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식인 가장 하단에 있는 식이 바로 x0라는 원본 이미지가 있을 때 바로 타임 스텝 t까지 점프해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그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closed form sampling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식까지 이 논문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소돌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 세 가지로 세분화해서 메소드를 나눠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네, 수식은 전혀 어려운 게 없고 앞에 이제 프리리미너리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 뒤에 거는 그냥 응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표는 바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주 좋은 샘플을 생성을 하는 거고 이 샘플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 제너레이터 G가 아주 좋은 레이텐트 G에서 그 고차원 데이터로 점핑을 하길 바라는 거, 매핑이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인스턴스 노이즈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넣냐는 거는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디퓨전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마코브 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코브 체인이 오리지널 이미지 X에서부터 조금씩 노이즈를 넣는다는 거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인포메이션을 조금씩 제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가우시안 혼합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믹스처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가우시안 분포들의 믹스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그거를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잭 해서 수식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실 앞에 있었던 그 프리리미너리에 있었던 디퓨전의 포워드 디퓨전 체인 저 한 스텝 나아가는 그 식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와 T가 주어졌을 때 Y가 이제 노이스트 샘플인데 그거를 구하는 식은 바로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한 단계 나아가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 밑에는 이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다 섞어서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을 구합니다. 그래서 Y가 지금 그 타임 스텝 T에 대한 노이스트 샘플이다 보니까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은 이 Y에 대한 웨이티드 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의 식을 보면은 X나 XG는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X나 XG가 주어졌을 때 Y가 이제 노이스트 샘플이니까 그걸 구하는 식은 그냥 그 웨이티드 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할 때 그 웨이트는 어떻게 결정하냐는 이제 논문에 여러 가지 그 실험이 있었는데 우선 그 타임 스텝 T 자체를 그냥 디스크릿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이 1부터 파이 라지 t까지 있고 이 각각을 그냥 웨이트로 사용을 하고요. 이 각각은 음수가 아닌 수고 다 합치면 1이어서 결국 확률처럼 사용하려고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파이 1부터 파이 t까지가 의미하는 바는 이 전체 타임 스텝 중에서 어느 타임 스텝이 좀 중요하냐를 나타내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식을 보면은 이 y가 바로 이제 x와 t가 주어졌을 때 y를 구하는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y가 타임 스텝 t에서의 노이즈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했으면 저희가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게 겐 베이스다 보니까 사실은 오브젝티브 펑션도 겐의 민맥스 게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차이점이 당연히 있겠죠. 딱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는데 보시면 우선 t를 샘플링을 해야 되고요. 타임 스텝 t가 1부터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t를 그 가중치에 따라서 샘플링하는 거라서 타임 스텝 t를 샘플링하는 과정이 하나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y 샘플을 구하는 그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동일한 식이겠고요. 다음 트레이닝 골 자체도 사실 그냥 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D 그리고 제너레이터 G를 그 원래 베이스 겐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perturbed data가 바로 이제 노이즈 샘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 중에 또 하나는 디퓨전 전 구간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지금 리얼 데이터랑 제너레이티드
데이터예요. 다가 아니라 데이터인데 그게 y랑 yg로 나와 있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사실 그 DDPM 논문이나 디퓨전 논문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되게 명백한 오비어스한 식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앞에 프리리미너리에서 봤었던 x0가 주어졌을 때 xt로 점핑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사용할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것 자체가 사실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그대로 사용한 거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흘러온 로스가 제너레이터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조금 더 옵티마이즈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장하는 게 JS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논문 읽으면서 이거 다이버전스 처음 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배우는 게 KL 다이버전스잖아요. 근데 KL 다이버전스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뭐라 하죠? 시메틱하게 쓸 수 없다는 게 있죠. 그래서 왜냐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시메틱하게 쓸 수 없고, 그래서 완전히 저희가 어떤 매트릭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보완한 게 그냥 JS 다이버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수식은 제가 뺀 것 같은데, 그냥 KL 다이버전스에서 그 부호 상관없이 시메트릭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JS 다이버전스고, 사실 이거는 여기서 주장한 건 아니고 이전부터 그 겐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결국에는 JS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거와 동일하다라는 그 설명이 이제껏 다 있어서 여기서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S 다이버전스 식을 보시면 지금 앞에 P, Y 바 T가 실제 데이터고요. P, G, Y 바 T가 이제 생성된 데이터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분포를 줄이는 게 결국 저희가 원하는 거고, 그게 이제 가장 리얼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니까 이거를 줄이는 게 결국에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적화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JS 다이버전스가 0이면 두 분포가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KL 다이버전스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라지 t를 그냥 계속, 저희 원래 DDPM에서 라지 t가 1000으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000으로 고정하지 않고 좀 어댑티브하게 변동을 하는데, 그 변동하는 매트릭이 바로 아래 그 매트릭과 업데이팅 t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왜 변화를 하냐면, 생각을 해보면 노이즈를 조금 넣어주면 결국에는 원래 겐이랑 똑같고, 노이즈를 너무 많이 넣어주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결국에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두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당연히 구분을 못 하겠죠. 그래서 노이즈를 적당히 어렵게 넣어주는 게 되게 관건일 텐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t를 좀 어댑티브하게 바꿔주는 식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 자체는 사실 되게 간단한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기 사인 d 세타가 d p겠죠. 얘가 바로 얼마만큼의 디스크리미네이팅을 했냐, 그게 이제 기준 0.5보다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게 매트릭이고, 그 업데이팅 t가 이게 쭉쭉쭉 쌓이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타겟이 있겠죠. 그 타겟보다 넘어서면 뭐 t를 조정하고, 그것보다 안 되면 조정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t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다 보면 사실은 되게 의문점이 많이 생겨요. 실제로 읽으면 별로 안 기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우선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이게 t를 조정한다는 게 사실은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 t를 조정한다는 건 결국에 모든 프로세스를 다시 계산한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왜냐면 t가 만약에 100이었다가 1000으로 바뀌면 당연히 그 디퓨전 그 뭐라 하죠? 그 노이즈를 넣는 스케줄링 자체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t를 너무 자주 바꾸면 그게 바로 그 트레인의 인스테빌리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잘 작동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약간 한 가지 의문점을 품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잠깐 이 뒤에 거 먼저 보시면, 이 수도 코드를 보시면 t를 이제 미니 배치 4개 돌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언스테이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은 없어서 조금 의문점으로 남아있던 부분이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샘플링 t를 좀 보고 갑시다. 그래서 t가 지금 0부터 라지 t까지 있는데 저희가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디스크릿 분포에서 샘플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디스크릿 분포였던
파이 0부터 파이 라지 t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니폼 샘플링, 그다음 두 번째는 프라이오리티 샘플링을 하는데 유니폼은 이제 모든 파이의 웨이트를 동일하게 만들어 준 거고요. 그다음 프라이오리티는 식을 보시면 뒤로 갈수록 웨이트를 더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모는 똑같고 위에 분자를 보면 1부터 라지 t까지 가죠. 그 말은 즉 그러니까 노이즈를 너무 조금 주면 쉬우니까 노이즈를 더 많이 준 쪽에 가중치를 더 주자라는 게 바로 프라이어리티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전 보면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왜냐면 너무 많은 노이즈를 주면 안 된다며. 근데 왜 프라이어리티 샘플링 하지? 그냥 가우시안처럼 약간 중간쯤이 더 좋게라고 하면 더 적정한 이그샘플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 여기 논문에서는 딱 이 두 가지만 하고 추가적인 어블레이션 스터디나 그 외의 익스페리먼트는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여기서 이제 theoretical analysis라고 해서 좀 길게 수학적 증명이 들어가 있어요. 과연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괜찮은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좀 제외를 하고 말고 토익 샘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노테이션부터 보시면 real 데이터를 x 그리고 generated 데이터를 xg라고 하고 지금 파라미터를 보시면 세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세타가 만약에 0이다 그럼 둘이 완전히 동일하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 밑에 이제 JS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밑에 피규어를 보면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첫 번째 로우를 보면 빨간색과 그 파란색이 각각의 이제 실제 데이터, 제너레이티드 데이터고요. 우선 노이즈를 전혀 넣지는 않았을 때,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둘이 완전히 구분이 잘 되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이즈를 조금씩 넣어줘서 만약에 t가 200, t가 400, 지금 뭐 500, 600, 800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데 당연히 노이즈를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둘이 너무나 혼합이 되고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입장에서는 노이즈가 클수록 훨씬 더 이를 구분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기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선은 y축은 JS 다이버전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색깔은 타임스텝 t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타임스텝 0일 때를 보시면 그게 검정색이거든요. 그러면 제 하단에 지금 검정색 거의 직선처럼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타임스텝 0일 때고 그다음 보라색이 타임스텝 8, 그거 말고 파란색 볼게요. 타임스텝 200일 때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얘를 뭘 보여주냐면 사실 저희가 결국에는 JS 다이버전스를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분할 때 미분 불가능 점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타임스텝이 너무 작다 보면은 이게 급격 뭐라 하죠? 세츄레이트하는 부분이 지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점이었는데, 그다음 t를 점점 늘리면 훨씬 더 스무스한 그 분포가 되고, 아까 저 그래프가 되고, 그다음 타임 스텝이 800까지 넘어가면 이 보라색처럼 거의 직선에 가까운 완만한 곡선이 되죠. 자, 그러면 안 좋은 점은, 그러니까 좋은 점은 그 세츄레이트하는 부분은 없지만 안 좋은 점은 업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 주장하는 바는 t에 따라서 이렇게 JS 다이버전스가 달라지고 그래프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이거를 다 믹스처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피규어는 뭐냐면 이 Y축 컬럼이 지금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다시 파란색이 지금 타임스텝 200이니까 보면은 확실하게 구분을 잘 하고 있죠. 무조건 1 아니면 0 딱딱 찍고 있는데 800까지 넘어가서 보라색으로 가면 거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을 잘 못해서 지금 가운데 애중간한 직선처럼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노이즈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힘들어한다는 걸 보여주는 피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익스페리먼트는 되게 간단하게만 들어가 있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이게 겐데이스다 보니까 당연히 소타를 이루는 겐과 비교를 했고요. 자, 얘는 사실은 겐에다가 디퓨전 프로세스 하나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베이스 겐을 스타일 겐 2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겐 2 첫 번째 있는 컬럼이 그냥 베이스, 그냥 바닐라 스타일 겐 2라고 보고 제일 마지막에 디퓨전 스타일 겐 2가 여기 논문에서 주장하는 디퓨전 프로세스를 넣은 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컬럼은 32x32로 상당히 로우 레졸루션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FFHQ까지 가면 1024x1024까지 하이 레졸루션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다양한 레졸루션에서 실험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라는 게 우선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 어댑티브 T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적으로 이제 바꾸는 T가 과연 잘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 칼럼이 되게 신박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잘 보면은 이제 쭉쭉쭉쭉 가다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 어려워한다 또는 너무 쉽다라고 하면은 이 타임스텝 T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올랐다 내려갔다는 게 그 타임스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Y축 보시면 라지 T가 0부터 1000으로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이 빨간색이 쭉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쭉 올라간다라는 뜻은 너무 쉬운 이그샘플이었겠죠. 그래서 노이즈를 쭉쭉쭉쭉 추가해 주려고 올라가다가 한 t가 400 정도 되니까 얘가 너무 어려워하길래 다시 쭉쭉쭉쭉 내려가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짰을 때 그 t가 원하는 대로 그 바뀌는 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첫 번째 피규어 이고, 두 번째가 이를 통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을 보여주는 건데, 파란색이 리얼 이미지, 그 다음 빨간색이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니까 둘을 상당히 잘 구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 논문의 시작이자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모드 콜랩스를 잘 해결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드 콜랩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25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그라운드 트루스를 보면 약간 격자처럼 쭉쭉쭉 25개의 점이 찍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생성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냥 바닐라 겐을 쓰면 지금 거의 한 9개의 점 정도만 보이죠, 두 번째 컬럼에. 그래서 바닐라 겐을 쓰면 확실하게 25개에서 지금 9개까지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드 콜랩스가 심각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다음 세 번째 컬럼이 바로 그 바닐라 겐을 사용을 했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